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이번에 미니딜, 스몰딜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의 서명을 보류했다라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다른 게 없어요. 기존에도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진핑을 만나서 합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소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데, 기존에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르게 뭐 우려감을 갖거나 할 사항은 아니다. 특별한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으니까 요런 걸 가지고 이슈를 만드는 거죠. 쉬어가는 핑계를 만든 거죠. 그리고 금융위에서 바이오주 모니터링 강화하겠다, 묻지마 투자 자제해라, 뭐 이런 주의사항이 왔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 드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이슈들을 간단히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공지 드리면은, 자, 내일 모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에 그 전일에 유한타증권에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만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증권사에도 메인에도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 뭐 안내사항은 어디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 로로쌤 TV 클릭하시면은 제 메인에서 커뮤니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다 적어놨습니다, 미리.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네, 날짜랑 다 나와 있죠. 날짜는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3시고 유한타주가 본사 2층에 전문성 룸에서 진행된다. 다 나와 있고, 여기 터치하시면은 신청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주도주랑 추세 매매에 대해서 간단히 강연회와 투자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지 다 해드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슈를 같이 좀 보고 넘어간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해외 증시 쪽에서 큰 이슈까지는 아직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전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양봉이 아주 담비 같은 양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쪽으로 뭐 바로 막 날아가서 이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흐름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오늘 내일 정도에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에 이렇게 21선에다 붙여놓으면 잘못 쉬어가면은 26,600포인트를 자꾸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탈할 수도 있고, 이러면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위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를 자꾸 건드려서 이탈하면 좋지 않고, 한 차례 양봉을 하나 뽑아낸 다음에 쉬어도 이 위에서 조정을 봐서 이렇게 쉬는 모양이 낫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뭐 크게 뭐 하락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약보합권으로 진행됐는데, 그냥 뭐 쉬어가는 흐름이다. 기존에 말씀드린 그대로다. 뭐 강하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뭐 약간 횡보 조정 정도 나오는 수준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뭐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상황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잠깐 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트럼프가 또 얘기한 것 중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서명 안 하겠다. 이거 외에 EU, EU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가 올라왔죠. 그 에어버스 관련해서 이제 관세 보복 조치, 뭐 이 부분이 합당하다고 WTO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관세부가 EU에 대한 관세부가는 무역 마찰이 있는데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EU에다가 관세는 뭐 아직까지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을 당장은 중국도 해결 안 됐는데 일을 크게 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나중 돼서 말을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후에다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정도의 의미만 부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간단하죠. 적을 미국이 있고, 아무리 미국이 거대한 나라라도 EU, 뭐 중국, 그리고 그나마 좀 밑에서 알아서 기는 일본, 뭐 이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알아서 기죠.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는 빼더라도 EU랑 중국이랑 동시에 상대하는 거는 미국도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적어도 중국이랑 어느 정도 해소를 해놓고 단계별 합의라도 해소를 하면서 부양을 하고 유럽을 당장 건드리지는 않는 정도의 선으로 말은 이렇게 해도 언제 건드릴지 몰라요, 유럽은. 그래서 그 정도 판단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팩트 그대로 지금은 부과 안 하겠다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 전일 뭐 약보합권으로 마감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지금 기존에 있던 구간에서 횡보 조정을 잘못 받으면 밑에를 자꾸 두들기게 되잖아요. 8,000포인트를. 그렇기 때문에 위로 한번 올라가 줘야 될 타이밍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일 이렇게 양봉 후에 오늘 새벽에는 이제 뭐 약보합권으로 양대 증시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를 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도 쉴 때가 쉴 타이밍이 아닌데 위로 가면 좋겠는데 2090포인트 저항받았다 어제 말씀드렸죠. 미증시가 저렇게 쉬니까 우리도 같이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다. 뭐 그냥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날 그 매수하고 맨날 주가를 부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취할 때는 휴식을 취하고 지금은 주도주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뭐 어려운 테마주 쪽에 들어와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이클에는 주도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가장 뭐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낙폭이 좀 있었는데 오후장에 살짝 꼬리 달면서 약간은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밀렸던 부분의 절반 정도 회복하는 수준으로 마감이 됐다. 아까 바이오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바이오주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메디톡스의 악재가 있었죠. 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내 내수용은 괜찮은데 수출용 쪽으로 해가지고 뭐 식약처에서 뭐 이 부분은 안 되겠다라고 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좀 뭐 바이오주의 리스크를 뭐 한 단계 뭐 끌고 오기도 했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이다. 바이오주도 최근에 워낙 뭐 올라오고 순환매 나오고 중소기업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쉴 타이밍에 쉰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이닉스 셀트리온 먼저 보고 이슈를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오늘 5만원 이렇게 터치가 나오고 꼬리를 잘 달았습니다. 그래서 양호하게 마감했습니다. 계속 도치가 나오는 거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21선 올라오는 거를 이격도를 좁히면서 기다리고 있는 정도의 눈치다. 그래서 5만원 유지해주면 좋고 만약에 이탈하더라도 21선 터치하면서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매물대가 많은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 이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SK하이닉스가 전일 올라왔다가 다시 쪼르륵 밀렸죠. 또 매수 구간 주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구간을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는 분들은 중소형주 주도주 쪽으로 이제 탄력 있는 종목들 매매하기 어렵다. 이미 많이 올라와서 건드리기 어렵다. 그냥 하이닉스를 사시는 게 안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만큼 탄력은 아니어도 하이닉스도 주도주로 나설 때는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전히 매수 구간을 주고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쉬어가는 구간인 거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데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양쪽 다 열려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는 조정 구간이고 조정 구간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제일 먼저 지수를 끌고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아까 삼성전자가 5만원 이탈해도 회복되는 거에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조정 구간이어도 8만원 위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도 위쪽이긴 한데 82,000원 위쪽으로 넘어가서 83,000원 돌파해서 기존 고점 넘어가는 거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지 않는 이상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셀트리온이 자, 여기서 한 18만 7천 원, 8천 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계속 여기 밑에 18만 원 두드리는 건 좋지 않다. 올라갔다가 쉬어도 요 위에서 아래로 조금 쉬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요즘 좀 기운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주가가 무겁게 흘러가고 어렵게 흘러갔었는데 이 구간에서 잘 버텨준 것을 뒤늦게 많이 밀렸었죠. 나 바이오 아니야라고 위장 전술 펼치는 것처럼 잘 버텼다라고 했죠. 나머지 바이오주들 다 밀릴 때. 그런데 결국은 뭐 시장 영향력으로 같이 밀렸고 회복되면서부터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도 이제 곧 있으면은 18만 원대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시총 상위주들이 다 그렇죠, 뭐. 자, 오늘은 간단히 이슈를 알려드리려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메디톡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용 메디톡신 쪽으로 강제 회수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점 매수는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 31만 원 이런 구간에 대해서 31만 원, 32만 원 이 구간에 대해서 그래도 잘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 21선, 61선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힘이 약하고 오늘처럼 약재도 있고 하면은 그냥 좀 쉬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완벽하게 역배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여기서 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야 돼서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종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이 이슈가 아니어도 크게 관심을 가질 정도의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메디톡스 외에도 금융당국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 이상매매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상매매가 들어왔다라고 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제 안정성 논란 같은 경우는 티슈진을 말하는 거죠. 티슈진 같은 경우 안정성 논란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 아웃 계약 해지 이 부분은 상습범위 한미약품이죠. 다들 뭐 나오긴 하지만 한미약품이 워낙 뭐 많은 2015년도부터 해서 워낙 뭐 대규모의 라이선스 아웃을 많이 체결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당연히 라이선스 아웃 반환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비롯한 몇몇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임상 실패라고 했는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신라젠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헬릭스미스는 임상 실패는 아니에요. 그 HLB의 진양권 회장님 말씀대로 그게 헬릭스미스가 해당되는데 임상 지연에 해당되는 겁니다. 헬릭스미스는 실패는 신라젠이 실패예요. 이건 신라젠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확률이 낮다, 매우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공하면은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실패를 했고 무용성 평가 정도만 통과해서 이제 임상 3상을 마칠 때까지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상 매매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 걸 잘 보면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기반한 신중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신중한 투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신중한 투자해야 되는 것도 맞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나 뭐 화학 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산업 동향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어려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이 그 신약의 그 본질 가치 이 부분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다들 신중하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을 건데 신중하게 투자했어도 임상에서 실패하거나 지연되거나 하면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바이오주 쪽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임상성공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려운 거라서 뭐 저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자제하셔야 돼요. 특히 제가 좀 작은 기업들이 있죠. 중소기업들, 뭐 벤처기업들 중에서 임상실험을 무슨 특별한 물질을 개발해서 임상실험을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일단 자금이 있는지 의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임상을 실패한다거나 아니면은 임상 도중에도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맨날 심심하면은 사채 발행, 심심하면 유상증자하고 해가지고 주가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그 상황에서 임상에 실패한다거나 아니면은 재임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뭐 감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몇몇 종목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가가 아주 임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나서 실패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최대한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일정을 못 맞춘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만 보고 묻지마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한 투자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 허위 풍문 같은 경우에 주의하세요라고 하는데 이거 뭐 개인 투자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쪽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수급 동향 자체도 뭐 별거 없어서 제가 뭐 딱히 짚어드리진 않았는데 간단히 보면은 외국인들 모소폭매도 이거를 기관이 받았으니까 연기금이 좀 받아가고 금융투자가 좀 받아갔죠. 그러니까 관망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어차피 관망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이 연속 매수하다 오늘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오늘 수급이 좀 안 좋았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상방을 막아주는 모양, 선물은 위쪽 방향, 그리고 주식은 중립. 이러면은 그냥 중립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쪽은 중립, 코스닥 쪽은 중립 이하. 오늘은 수급이 좋지 않은 정도, 코스닥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특별한 수급 동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다음 이슈로는 뭐 롯데 쪽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슈들 중에서는 뭐 한두 개 정도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신동빈 회장이 집행유예로 이제 구속되지는 않은 개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리스크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어려웠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영 쪽으로 해서 좀 이제 속도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드론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로드맵을 3단계 시나리오로 발표를 했죠. 근데 뭐 테마주들이 요즘 설칠 수 있는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도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도주가 등장하면은 테마주들이 그렇게 날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금이 주도주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테마주 쪽에는 작은 자금밖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잠깐 반짝은 해도 뭐 연속적인 상승으로 해서 엄청 날아가거나 하는 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장이 안 좋을 때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뭐 관련주도 상한가 혹은 급등이 나왔을 텐데 제이시온 시스템 오늘 위쪽으로 급등 나오나 했는데 힘없이 그냥 쪼르륵 밀려서 1% 강세로 끝났죠. 퍼스텍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인 게 이제 5%대고 이제 10%도 못 넘어갔다가 쪼르륵 밀렸죠. 거래량이 나쁘지도 않아서 거래량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죠, 테마주들이 지금. 그리고 뭐 ESV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17%에서 62선 맞고 쪼르륵 밀려버렸죠. 그래서 뭐 이거야 뭐 동전 주고 이제 기존에 좀 문제가 있던 종목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런 기회에 한 번 정도 10%대로 한번 올라오긴 했는데 결국은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이슈를 보면은 자 돼지열병 연천 쪽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마니커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고 대주주 물량 매도한 종목들은 다 마니커도 밀려 있고 백광소재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있죠. 뭐
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마니커를 매매를 했는데 뭐 저희는 그냥 이거 우려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를 했습니다. 더 올라가는 요 정도는 그냥 시장에 양보하고 내 거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1150원 구간 이 구간에서도 원래 저희 쪽에서는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리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아래로 쪼르륵 밀려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테마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미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 꼭대기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 1,400원대에서 매도했으면 잘한 거잖아요. 이 구간이니까. 요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하고 너무 꼭대기까지 노리지 않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체시스나 이쪽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직 안 밀린 종목들 지난주에 아직 안 밀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구간이 더 클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21선 이탈했죠. 기존에 지지받던 구간도 이탈했고 21선도 이탈을 했죠. 21선 빠르게 이거 회복 못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4,300원 300원 구간 이거 빠르게 회복 못하면은 잘못하면 급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그거라고 했죠. 충남권 쪽으로 확대되면은 이제 급등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쭈루룩 밀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끌려서 이제 충남권으로 확대되면은 밀린 다음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조금 만회해 주는 정도밖에 안 돼서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빠르게 확산되는 거 아니면은 이런 테마주들은 조심해야 된다. 과거에 메르스처럼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면은 모르겠는데 뭐 조류독감처럼 빠르게 번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방어를 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신라 SG도 마찬가지고요. 신라 SG도 21선 이탈해서 어제 요 14,000원 이탈했죠, 전일. 그리고 나서 위아래로 도지역 만든 다음에 어제 그나마 이제 저점 매수 들어오나 했는데 오늘 결국 갭으로 밀려갖고 음봉 나왔죠.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 빠르게 회복 14,000원 못한다 이러면은 첼시나 신라 SG나 지금까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한 3배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밀리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다.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를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도 힘을 잃어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주도주 들고 한 차례 올랐다가 쉬면은 쉬는구나 하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도주를 들고 계시는 내 포트폴리오 중심에 주도주들이 많이 들어있다. 중심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편안하단 말이에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 들고 계시면은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테마주 매매하는 장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테마 쪽으로 해서 잔뼈도 굵고 남들보다 손절 라인도 잘 지키고 완벽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면은 뭘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은 어려우실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도 근무 중에 갑자기 봤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쪼로록 밀려버리면 대응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아까도 드론 같은 경우도 보셨듯이 테마를 형성을 하려고 했는데 올라가다 쪼로록 밀려버리고 약하잖아요. 수급도 약하고.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도주 쪽으로 다 돈이 쏠려서 그래요. 쏠림 현상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도 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주도주 쪽으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유진테크 같은 경우 보세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15,500원까지는 한번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000원 돌파할 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왔죠. 오잖아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다 왔죠. 24,500원. 이 저항을 돌파하면은 더 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 못하고 맞고 저항받으면 한번 밀렸다가 다시 도전하겠죠. 주도주 계열 그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강해요. 죄다.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서 횡보 조정을 하잖아요. 아래로 이렇게 가격 조정을 계속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목 중에 가격 조정 이렇게 계속 받는다? 이 종목은 좀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하는. 반등이 너무 늦을 것 같으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없으면은 내 포트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소외감 느끼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주도주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시장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나중에 다시 보세요라고 한 것 중에서 뭐 크게 어긋난 건 없을 겁니다. 뭐 자잘한 건 몰라도 큰 틀에서 어긋난 거는 없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는 놈들이 더 가요. 그리고 소외주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다 올라요. 소외 섹터도 바닥권에서 반등은 나와요. 근데 반등 나오고 나서 쭈루룩 다시 밀려요. 기존 저점까지는 아니어도 반등 나왔던 부분을 상당폭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가 내줄 때 주도주 쪽으로 자금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이 빠진 자금 주도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주도주만 계속 날아가는 시장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뭐 그 강의라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아까 공지해 드렸죠. 강연에 오시면은 최소한의 팁 정도는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참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